우리 며느리가 이 집에 뭔 보탬이 됐다고 이렇게 눌러 앉아 있는 거야? 애도 못 낳고 돈도 못 벌고 정말 쓸모없어. 58세 시어머니 순자의 날카로운 독설이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6년간 매일 듣던 모욕이었지만 오늘은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서야, 우리 이혼하자. 다른 사람이 생겼어. 부잣집 딸이야. 남편 민준의 차가운 통보에 은서는 놀랍게도 침착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전 내쫓은 가난한 며느리가 사실은 종로 일대를 좌지우지하는 종로종합개발 박정호 회장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자 은서는 즉시 눈을 떴습니다. 6년간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죠. 조심스럽게 침실을 나온 은서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깨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3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또 늦잠이야? 벌써 7시가 넘었는데 시어머니 김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어젯밤 가게 정리하느라 늦게 잤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순자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 전통차 가게 좀 그만둬.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그런데 매달려 있어? 시아버지 김태식이 신문을 덮으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IT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너는 뭐라고 사니? 61세의 태식은 은서를 볼 때마다 불만스러워했어요. 며느리가 집안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이 집에 뭔 보탬이 됐다고 이렇게 눌러앉아 있는 거야? 순자의 독설이 계속됐습니다. 애도 못 낳고 돈도 못 벌고 정말 쓸모없어. 58세의 순자는 며느리에게 관대함이란 없었어요. 은서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6년간 매일 듣는 소리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은서의 본명은 박은서였습니다. 종로 일대를 좌지우지하는 종로종합개발 박정호 회장의 외동딸이었죠. 하지만 6년 전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고아 출신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당시 은서는 재벌가의 화려한 삶이 지겨웠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돈과 권력 때문이라는 생각에 상처받았거든요. 34세의 민주는 IT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은서는 민준의 순박함에 끌렸어요. 돈이나 지위에 관심 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은서를 가난한 고아 출신이라고 여기며 차갑게 대했어요. 빨리 아침이나 차려. 우리 배고파 죽겠다고. 순자가 성화를 부리자 은서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6년 동안 매일 반복했던 일이었죠.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친 은서는 자신의 작은 전통차 가게로 향했습니다. 차양이라는 이름의 가게는 은서가 유일하게 자신다울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언니 힘들어 보여요. 가게 앞 꽃집 사장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45세의 미영은 은서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아요, 미영 언니. 익숙해요. 은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댁에서 또 뭐라고 했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별로라는 얘기죠. 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종로타워가
아버지의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서가 바로 그 건물의 주인 딸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시들해 보여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시댁에서 또 뭐라고 했나? 아이고, 이런 착한 며느리를 두고도 모르는구나. 할머니가 혀를 찼지만 은서가 바라보는 저 높은 건물이 바로 아버지 소유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서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민주는 7시나 8시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일찍 들어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여보 일찍 왔네요. 은서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민주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태식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은서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준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실에 앉자. 민준의 말에 은서는 소파에 앉았어요.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야, 우리 이혼하자. 갑작스러운 말에 은서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미안해. 다른 사람이 생겼어. 민준의 말에 은서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나 다른 사람 만났어. 부잣집 딸이야. 순자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은서야 미안하지만 우리도 민준이 편이야.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 은서는 믿을 수 없었어요. 6년 동안 헌신한 가족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어떤 여자인데요? 최지혜라고 해. 29세고 아버지가 AI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CEO야. 태식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회사 가치가 500억이래. 우리 민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은서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집에서 나가야지. 새 며느리가 들어올 텐데. 순자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어머니 그래도 6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6년이 뭐 대수야? 내가 우리 집안에 뭘 보탬이 됐니? 돈도 못 벌어오고 애도 못 낳고. 순자의 독설에 은서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6년간 참고 또 참아온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알겠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뭘 후회한다는 거야?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나간다고 우리가 뭘 후회해? 오히려 잘 됐지. 은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그리고 이혼 서류도 빨리 진행하자. 민준의 말에 은서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은서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은서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6년 전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아버지 회사 명함이었어요. 박정호 회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보며 은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네. 은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진짜 자신을 되찾을 시간이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치 살림이지만 가져갈 건 많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산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 가야 했거든요. 빨리 치워. 지혜가 오후에 이사 온다고 했거든. 민준이 재촉했지만 은서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자와 태식은 은서가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은서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지만 순자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뭔 고생이야? 우리가 6년간 먹여 살린 거지.
은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이웃 아주머니 박미영이 마당을 쓸다가 봤습니다. 어머 은서야 어디가? 이사가요 언니. 갑자기 왜? 혹시? 미영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서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은서는 6년 만에 갈 곳의 주소를 말했어요. 종로 종합개발 본사로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은서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지혜가 본격적인 이사를 시작했어요. 트럭에서 내려오는 건 모두 고급 가구들이었습니다. 우와, 이게 다 진짜야? 순자가 감탄했어요. 당연하죠. 저희 아버지가 최고급으로만 쓰라고 하셔서요. 지혜가 우쭐했습니다. 29세의 지혜는 전신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샤넬 가방에 에르메스 스카프까지 완벽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혜가 밝게 인사하며 비싼 선물 봉투들을 내밀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태식이 당황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의를 지키라고 하셔서요. 수입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역시 제대로 교육받은 집안 딸이네. 순자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지혜를 보는 눈빛이 은서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준 오빠 보고 싶었어요. 지혜가 민준에게 달려가 팔짱을 꼈어요. 나도 지혜야. 민준이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은서 씨는 어디 갔어요? 지혜가 일부러 묻는 듯 했어요. 아, 그 애는 짐 싸서 나갔어. 이혼하기로 했거든. 순자가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벌써요? 빠르네요. 지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 미련 둘 필요 없잖아. 어차피 우리 집안에 도움도 안 되는 애였으니까. 태식이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6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준이 손을 저었어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지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혜 방 정리해주자. 순자가 팔을 걷어붙였어요. 은서 씨가 쓰던 방 말이에요? 응. 거기가 제일 좋은 방이야.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고. 네, 좋아요. 근데 은서 씨 물건들은 다 치웠어요? 응. 모두 가져갔어. 우리가 쓰던 건 그대로 두고 가더라고. 다행이네요. 새로 살 필요가 없겠어요. 방 정리를 하면서 지혜는 계속 자신의 집안 자랑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가 정말 크거든요. 직원만 해도 200명이 넘어요. 대단하네. 우리 민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태식이 기뻐했어요. 곧 결혼식도 올려야겠네.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지혜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이혼 절차가 끝나면 바로 할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네. 우리도 빨리 며느리 맡고 싶어. 순자가 손뼉을 쳤어요. 그런데 결혼식은 어디서 할 거니? 아버지가 호텔을 대관해 주신다고 하셔서요. 5성급 호텔에서 할 예정이에요. 5성급 호텔? 정말 하객들도 많이 올 거예요. 아버지 회사 관계자들이랑 정치인들도 오실 거고요. 시댁 식구들은 감탄을 연발했어요. 정말 우리 팔자가 늘었네. 은서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맞아. 역시 며느리가 달라야 한다니까. 저녁 시간이 되자 지혜가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시켜요. 정말 고마워라. 순자가 기뻐했습니다. 중국집 말고 좀 좋은 데서 시킬까요? 일식집이나 양식집은 어때요? 와, 그런 데서도 배달이 돼? 네, 요즘은 다 돼요. 제가 자주 시켜 먹거든요. 지혜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한 상만 해도 10만 원은 넘을 텐데.
태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 정도는 용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대단하다. 정말 우리는 언제 이렇게 살아보나? 곧 고급 일식 도시락이 배달됐어요. 상차림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비싸 보인다. 맛있게 드세요. 자주 사드릴게요. 지혜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감격했어요. 정말 복받은 것 같아. 은서 때는 라면도 아껴가며 끓였는데. 그러게 말이야. 역시 집안이 중요해. 식사를 하면서 지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민준 오빠 회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세요. 정말? 어떤 도움? 저희 회사에서 하청업체를 자주 쓰거든요. 민준 오빠 회사도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도 좋은 일이 생기겠네. 당연하죠. 우리가 가족이 되는데요. 지혜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은서는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순자가 은서를 깎아내렸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어머니. 지혜가 너그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전문 결혼 사기꾼이었거든요. 이미 5번째였어요. 그날 밤 지혜는 민준과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오빠 정말 좋은 집안이네요. 부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고마워. 내가 와줘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저도 빨리 가족이 되고 싶어요. 지혜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은서 씨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응. 완전히 빈털털이었어.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이혼할 때 재산 분할 같은 것도 없겠네요? 당연하지. 뭘 나눌 게 있어? 오히려 우리가 6년 동안 먹여 살린 거야. 다행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서. 지혜가 안도하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됐어요. 은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야, 은서가 정말 순해. 아무 요구도 안 하고 그냥 이혼해주네. 민준이 신기해했어요. 바보 같은 거지. 자기 권리도 모르고.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돼서 좋네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민준이 지혜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누구를 버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죠. 이웃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며느리 쫓아내고 젊은 여자 들였다던데? 어머, 정말? 그 착한 은서를? 요즘 세상 참 말도 안 돼. 미영은 특히 화가 났어요. 그렇게 착한 은서를 어떻게 내쫓을 수 있지?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습니다. 지혜는 완전히 김 씨 집안의 새 며느리로 자리 잡았어요. 은서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완전히 김 씨 집안의 새 식구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고급 선물을 사오고 비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지혜를 향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복받은 것 같아. 이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순자가 감격해했습니다. 그런데 지혜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녀의 진짜 이름은 최지혜가 맞았지만 아버지는 AI 회사 CEO가 아니라 3년 전에 부도난 치킨집 사장이었습니다. 현재 가족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고 지혜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5번째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명이었어요. 지혜가 가지고 다니는 명품들도 대부분 짝퉁이거나 대여품이었습니다. 명품 대여 업체에서 빌린 거였어요. 매달 대여료만 200만 원이 넘었지만 이런 투자는 필요했습니다.
부유한 집안 딸로 보이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지혜는 현재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신용도는 최악이었고 곧 한계에 부딪힐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더 급하게 민중과의 결혼을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혼만 하면 시댁에서 돈을 뜯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어머니, 제가 결혼준비금 좀 빌려드릴까요? 지혜가 순자에게 은근슬쩍 말했어요. 결혼준비금? 예식장 예약금으로 2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저희 아버지가 바쁘셔서요.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 그런 돈이야 뭐. 태식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전세금을 좀 빼면 되잖아요. 지혜가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몰랐어요. 이미 자신이 경찰의 수사망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방금 전 집을 나간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서는 택시를 타고 6년 만에 가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종로종합개발 본사였습니다. 길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6년간 좁은 동네에서만 살았던 탓이었습니다. 기사님, 저기 큰 빌딩 보이죠? 네, 종로타워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저기서 내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종로종합개발 본사 앞에 멈춰섰습니다. 은서가 내리자 경비원이 인사했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박정호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약속이 있으시나요? 따님입니다. 은서가 명함을 보여주자 경비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아, 따님, 죄송합니다. 바로 연락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비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실입니다. 박 회장님 따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비원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경비원이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매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최고층에 도착하자 비서실장 김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52세의 김 부장은 은서가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김 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따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65세의 박정호 회장이 일어섰어요. 은서야, 우리 딸. 아버지.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박정호가 딸을 안으며 물었어요. 괜찮았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좋은 경험이라니. 내 딸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박정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모든 걸 지켜봤어. 은서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알고 있었다니요. 왜 가만히 계셨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하지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준비해뒀어. 박정호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내 명의로 된 부동산과 주식들이야. 6년 동안 계속 불려뒀어. 은서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산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돌아올 거지? 네, 아버지. 돌아왔어요. 그럼 복수하고 싶겠네. 박정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복수요? 너를 그렇게 대한 놈들 말이야. 가만 놔둘 생각이니? 은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복수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한 만큼은 돌려받고 싶어요. 좋아. 그럼 우리 힘을 써보자. 박정호가 전화를 눌렀습니다. 김 부장 법무팀과 조사팀을 회장실로 불러. 네, 회장님. 곧 종로종합개발의 최고 법무진과 조사팀이 회장실에 모였어요. 48세의 서 변호사와
44세의 이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은서가 복귀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김민준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세요. 또 최지혜라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서 변호사가 메모를 했어요. 어떤 수준까지 조사하면 될까요? 모든 것을 조사하세요. 재산 상황, 인간관계, 과거, 이력까지 빠짐없이요. 네, 알겠습니다. 은서가 입을 열었어요. 특히 최지혜라는 여자에게 집중해 주세요.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귀할 때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고 싶어요. 당연합니다, 따님. 박정호가 말했어요. 은서야, 이제 집을 다시 정리해야겠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아직은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요. 그럼 펜트하우스를 하나 마련해 주지. 박정호가 김 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압구정에 좋은 펜트하우스 하나 구해서 지내실 수 있게 해줘.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은서는 아버지의 배려에 감사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해봐. 제가 6년 동안 배운 게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말이에요.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경험을 살려서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부회장 자리를 준비해 둘까? 아직은 아니에요.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어요.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날 오후 조사팀이 첫 번째 보고를 했어요. 김민준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났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사는 집도 전세로 살고 있고요. 전세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집의 실소유주가 저희 계열사예요. 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계열사라고요? 네. 종로건설에서 투자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미있네요. 또 다른 내용은 없나요? 민준이 다니는 회사도 저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의 하청 업체들이 대부분 저희 계열사거든요. 은서가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럼 최지혜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이미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우선 그녀가 말하는 아버지의 AI 회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은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과장이 계속 보고했어요. 또한 그녀의 과거 이력을 조사해 보니 여러 남자들과 만났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매번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어떤 패턴이요? 부잣집 딸로 위장해서 접근한 다음 상대방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은서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내일까지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은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들이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했으니 이제 진짜 가난이 뭔지 알려줘야죠. 은서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새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6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은서의 눈빛에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조사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은서 앞에 놓았어요. 은서는 파일을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은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본명은 최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AI 회사 CEO가 아니라 3년 전에 부도난 치킨집 사장이에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 가족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고 최지혜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명입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어요. 은서가 파일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이 사람은 500만 원, 이 사람은 1천만 원. 꽤 많은 돈을 뜯어냈네요. 총합하면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정말 전문가네요. 그런데 왜 아직 잡히지 않았나요? 매번 증거를 남기지 않고 영리하게 행동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들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계획인 것 같나요? 민준과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시댁 식구들한테서도 돈을 뜯어낼 계획인 듯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은서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그런데 지혜가 가지고 다니는 명품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대부분 짝퉁이거나 대여품입니다. 명품 대여 업체에서 빌린 거예요. 정말 치밀하네요. 이 과장이 계속 보고했어요. 또한 지혜는 현재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신용도 최악이고요. 그럼 곧 한계에 부딪히겠네요. 네. 그래서 더 급하게 민준과의 결혼을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은서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해자들과 연락해 보세요. 집단 고발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몇 명과 접촉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민준 쪽 조사 결과도 들어볼까요? 네. 민준이 다니는 회사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저희 계열사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종로건설, 종로물산에서 발주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면 민준의 회사는 큰 타격을 받겠군요. 매출의 70% 이상이 저희 계열사 일이거든요. 그리고 민준 개인 상황은 어떤가요? 재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도 대출로 마련한 상황이고요. 빚이 있다는 거네요. 네, 적지 않은 빚이 있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사용도 한계에 가까워요. 재미있네요. 은서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 볼까요? 어떤 순서로 진행하시겠어요? 우선 민준의 경제적 기반부터 흔들어 보죠. 회사 프로젝트들을 취소하는 거예요. 모든 프로젝트를 한 번에 취소하면 의심받지 않을까요? 천천히 하나씩 취소하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이유를 대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혜의 정체도 폭로할 준비를 하세요. 언제쯤 실행하시겠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민준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지혜의 본색이 드러날 거예요. 은서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누군지는 절대 알려지면 안 돼요.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게 해야 해요. 그 사이 민준의 집에서는 지혜가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결혼 예약금 말인데요. 2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지?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전세금 빼면 되잖아요. 집도 어차피 바꿔야 하고요. 지혜가 유도했어요. 그래도 그런 큰 돈을 함부로. 태식이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몇 배로 도와드린다고 하셔서요. 지혜가 거짓말을 했어요. 민준도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빌려드릴까요? 고마워요, 오빠. 정말 사랑해요. 지혜가 민준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하지만 지혜는 몰랐습니다. 이미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은서는 압구정 펜트하우스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네. 지혜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가족들도 완전히 속고 있고요.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네요. 어떤 계획이신가요? 세상에 진실을 알릴 때가 왔어요. 은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종로종합개발의 상속녀로 돌아갈 차례였어요. 그들이 누구를 버렸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무시했던 여자가 사실은 그들이 평생 올려다봐야 할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박정호 회장은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딸 같네. 6년간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지.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종로 거물 박정호 회장의 딸 박은서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민준의 회사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후배 직원이 급히 뛰어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종로건설에서 프로젝트 취소 통보가 왔어요. 뭐, 갑자기 왜? 조건 불일치라고 하는데 이상해요. 평소에는 문제 없었는데요.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큰 건이었거든요. 무슨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야?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검토 결과 부적절하다고 하네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며칠 후에는 종로물산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또 계약 취소라고요? 네. 이번에도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연달아 이런 일이 생기다니. 회사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 잠깐 사무실로 와보세요. 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최근 담당하신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무산됐잖아요. 그건 제 탓이 아닌데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사실이죠.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민준 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른 부서요? 급여도 조정될 예정이고요. 얼마나 깎이는 건가요? 30% 정도 될 것 같아요. 민주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급여가 줄어든다니요. 이에 제기는 할 수 없나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싫으면 나가시는 수밖에요. 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침통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오빠,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30% 깎는데. 지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일시적인 거죠? 아니야. 계속 그럴 것 같아.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민준 씨, 죄송하지만 해고 통보를 드려야겠어요. 뭐라고요? 최근 실적 부진과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민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해 드릴게요. 이렇게 갑자기 내보낼 수는 없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민주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해고됐다고? 태식이 놀랐어요.
네. 갑자기 구조조정을 한다면서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지?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죠. 민준이 답했지만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오빠 괜찮을 거예요. 금방 좋은 회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지혜야. 하지만 지혜는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지혜는 몰래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상황이 좀 안 좋아. 무슨 일이야? 민준이 해고됐어. 이제 돈이 없어. 그럼 빨리 정리하고 나와.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위험해지기 전에 나와. 예전에도 그런 일 있었잖아. 지혜는 고민에 빠졌어요.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도망갈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한편 은서는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네. 민주는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고 지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지혜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짐을 정리하고 있고 항공편도 알아보고 있어요. 해외로 나갈 생각인가 보네요. 네. 내일 오후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은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모든 걸 끝내야겠네요. 무슨 계획이신가요? 피해자들의 고발장을 오늘 밤에 접수하세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계좌도 동결하고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몰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시댁 식구들이 잠든 사이에 도망갈 계획이었죠. 민준 오빠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지혜는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어요. 명품들은 모두 대여품이니까 반납해야 했습니다. 핸드폰도 바꿔야겠어.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 지혜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부르서 공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건 출국 심사가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최지혜 씨 맞으시죠? 네. 왜 그러세요?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지혜는 수갑을 차고 연행됐어요.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한편 민주는 집에서 지혜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지혜야 어디 갔어?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혜의 방을 확인해 보니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라고? 순자와 태식이 달려왔습니다. 짐도 다 없어지고 흔적도 없어. 설마 도망간 건 아니겠지? 태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연락해봐. 민준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네. 이상하다. 왜 갑자기 사라진 거지? 그때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속보입니다. 다중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최지혜 씨가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수갑을 찬 지혜의 모습이 나왔어요. 저 사람이 우리 지혜 아니야? 순자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최 씨는 부잣집 딸로 위장해 여러 남성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기꾼이었다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7명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금액은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억 원. 태식이 경악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명품 대여 업체에서 가방과 액세서리를 빌려 부유한 집안 딸로 위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명품도 다 가짜였다고?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또한 최 씨의 아버지는 AI 회사 CEO가 아닌 부도난 치킨집 사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민준이 무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그날부터 민준 가족의 진짜 고통이 시작됐어요. 경제적으로도 막막했고 체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일자리라도 구해야겠어. 민준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민준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거절당하기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채용 계획이 없어서요. 다른 부서는 어떤가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민준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력도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거절당하는 건지 말이죠.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민준은 몰랐습니다. 종로종합개발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 달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 앞에 뭔가 붙어 있네. 태식이 대문에 붙은 종이를 떼어봤습니다. 건물 매각 통보서? 뭐라고? 순자가 달려왔어요. 건물이 팔렸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새 건물주가 재개발을 한다면서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하네. 민준이 황급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매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새 건물주가 재개발 계획이 있어서요. 그럼 다른 집이라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게다가 보증금도 2배는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2배요? 네.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민준 가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자리도 없는데 집까지 잃게 생겼어요.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지?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친척들한테 빌려달라고 해볼까? 체면이 말이 아닌데 어떻게 그래? 태식도 답답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시원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식구가 작은 고시원 방 하나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곳이야? 순자가 좁은 방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일단 여기라도 있어야지. 길에서 잘 수는 없잖아. 민준이 체념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생활비는 어떻게?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라도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거든요. 태식은 경비 일자리를 구했어요. 밤 12시간 근무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몸이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지. 65세의 태식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순자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르터도 참아야 했어요. 어머니도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며칠 만에 손목이 부어올랐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어디를 가도 거절당하기만 했습니다. 이상해. 왜 다들 나만 보면 싫어하는 것 같지? 민주는 모르고 있었어요. 종로종합개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결국 민주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는 깊은 밤 편의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민주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중견 기업 과장이었는데 이제는 편의점 알바생이 됐어요. 한편 은서는 종로종합개발 부회장으로 정식 취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취임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전 남편 가족들 근황은 어떤가요? 매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며 모두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은서의 표정에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제가 당한 만큼 당하는 거죠.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네요. 어떤 계획이신가요?
세상에 진실을 알릴 때가 왔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뉴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가 소식입니다. 최지혜와 결혼 예정이었던 김민준 씨의 전부인 박은서 씨가 사실은 종로종합개발 박정호 회장의 외동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라고?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박은서 씨는 6년 전 신분을 숨기고 결혼했으며 최근 이혼 후 종로종합개발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서가 재벌가 딸이었다고? 순자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종로종합개발은 국내 최대 건설사 중 하나로 박 회장의 자산은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조 원? 태식이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박은서 씨는 현재 종로종합개발 부회장직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재벌가 며느리를 내쫓은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와 살았던 거지? 민준도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관계자에 따르면 박은서 씨는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6년간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럼 은서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는 거네? 순자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서를 돈 없다고 내쫓았구나. 태식이 머리를 감쌀 뻔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해? 민준이 패닉 상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은서한테 사과해야 해. 당장 사과하러 가자. 순자가 일어섰어요. 어디로 가는데? 연락처도 모르잖아. 맞아.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그럼 종로종합개발에 가자. 회사에 가서 만나달라고 하자. 세 사람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종로종합개발 본사로 향했습니다. 종로종합개발 본사 앞에 도착한 민준 가족은 어리둥절했어요. 거대한 빌딩을 보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은서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믿어지지 않네. 일단 들어가 보자. 하지만 로비에서부터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약속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박은서 부회장과 가족이에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경비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김민준이라는 분이 면회를 요청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전 남편이고 시댁 식구인데요. 그런 분들은 더욱 면회가 어렵다고 하네요. 민준 가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전화라도 연결해 주세요. 전화 연결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은서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었어요. 이제 진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2년 후 은서는 종로종합개발 부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임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통 문화와 현대가 조화된 종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은서는 인사동 한옥마을을 문화거리로 개발하고 전통시장을 현대적으로 리뉴얼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재 복원 전문가 이준호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한옥 복원 프로젝트 담당하게 된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36세의 준호는 진정성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돈이나 지위를 보지 않고 은서의 마음을 이해해줬습니다. 부회장님은 왜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으세요?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전통 문화처럼 말이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사랑이었어요. 준호는 은서의 과거를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한편 민준 가족은 여전히 고시원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지? 순자가 한탄했어요. 우리가 먼저 잘못한 거니까. 민준이 체념했습니다. 그때 은서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태식이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준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대학 동창 박철수가 들어왔어요. 야, 민준아, 여기서 뭐해? 아르바이트야. 철수가 당황했어요. 나는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직원도 뽑고 있는데 너 관심 있어?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응. 내일 한번 사무실로 와봐. 고마워, 철수야. 하지만 다음 날 철수에게서 실망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민준아,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너 종로종합개발과 무슨 문제가 있니? 종로종합개발이랑? 우리 회사 주요 거래처가 종로종합개발이거든. 근데 너를 채용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아. 민주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은서가 자신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보였네. 진짜 금을 버리고 돌을 주워겠다고 했으니. 순자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은서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1년 후 은서와 준호의 결혼 소식이 발표됐어요. 종로종합개발 박은서 부회장이 문화재 전문가 이준호 씨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결혼식은 인사동 전통 한옥에서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치러졌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은서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나도요. 당신과 함께라서 더욱 행복해요. 이번엔 정말 진정한 사랑이네요. 그 시간 민주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은서의 결혼식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말 다른 세상 사람이 됐네.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의 지혜는 뉴스를 보며 이를 갈았어요. 내가 놓친 게 그런 큰 물고기였다니. 은서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사동 한옥마을 복원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부회장님 덕분에 인사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마워요.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은서는 겸손했습니다. 준호와 함께하는 일들이 모두 의미 있고 즐거웠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기뻐요. 맞아요. 이런 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2년 후 은서는 임신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의미 있는 사업도 확장해 나갔어요. 여보, 우리 아이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법을 말이에요. 은서가 답했어요. 은서는 창밖의 종로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순간 진짜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민준 가족은 여전히 고시원에서 후회하며 살고 있었고 지혜는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은서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은서의 인생은 정말로 새롭게 시작된 거였어요.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은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종로 종합개발 부회장으로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있었어요. 은서와 준호 사이에는 예쁜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준호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당신을 닮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빠를 닮아서 예쁜 거예요.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은서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키워줍시다. 준호가 답했습니다. 은서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사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어요. 부회장님 인사동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정말요?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의 전통문화 보존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서가 기뻐했어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네요.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까요? 네.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은서는 전통문화 보존과 현대적 개발을 조화시키는 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서의 철학에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부회장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어요. 그게 제일 보람 있어요. 한편 민준 가족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태식은 매일 12시간씩 경비 일을 하다가 결국 당뇨병이 생겼어요. 아버지 또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 보험도 끊어진 상태인데. 순자도 손목 부상으로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이제 정말 막막하네. 결국 민준 혼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새벽 배송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민준은 절망스러웠어요. 3년 전만 해도 중견 기업 과장이었는데 이제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신문에서 은서의 기사를 봤어요. 종로 종합개발 박은서 부회장 사회복지재단 설립 발표. 기사를 읽어보니 은서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복지를 위해 100억 원을 기부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 돈이면 우리가 평생 걸정 없이 살 수 있는데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난 후 지혜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전과자가 된 지혜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언니 일자리 좀 소개해줘. 미안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도 피해봤어. 지혜의 가족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지혜는 혼자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그런데 전과자를 고용하려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지혜도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편 은서는 여전히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남편과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어요. 여보, 오늘 딸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정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 딸이 최고예요. 준호가 딸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요. 은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더욱 성숙해졌어요. 과거의 아픔도 이제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됐거든요. 부회장님, 최근 만족도 조사에서 종로 지역이 1위를 차지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주민들이 전통 문화와 현대 시설이 조화된 환경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한 방향이 옳았다는 증거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은서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 거죠. 어느 날 저녁 은서와 준호는 딸과 함께 인사동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거리를 보니까 정말 뿌듯해요. 당신이 만든 거니까 당연하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은서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우리 딸도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자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게요.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편리함을 모두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은서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아, 엄마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보라는 거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줘. 준호가 거들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 딸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되니까요. 몇 년 후 은서는 종로종합개발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회사를 물려준 거였어요. 은서야, 이제 정말 내 시대가 왔구나. 감사해요, 아버지.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올바른 길을 택했잖아. 그게 진짜 성공이야. 은서는 회장이 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여전히 전통문화 보존과 사회복지에 힘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서의 경영 철학을 배우러 왔어요. 회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며 일했을 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고요. 은서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시간 민주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은서의 승진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네. 민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 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는데. 민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후회와 부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순자와 태식은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김신혜는 재벌 며느리를 내쫓았다던데? 어휴, 그런 복을 차버리다니.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은서는 날마다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딸과 남편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에 있지 않았어요. 마음에 있는 거였습니다. 은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준호와 만난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종로 거리에는 은서가 만든 전통문화센터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차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